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자랑스럽고 희망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인 소식들이죠. 잠깐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를 믿으십니까? 올해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실패입니다. 8월 초까지 3위였는데 12연패로 무너졌죠. 팀 홈런 75개로 10개 구단 중 꼴찌였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근데 말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세 가지 이야기는 바로 그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롯데의 한 투수가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성인 국가대표 첫 발탁이죠. 그의 이름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20살 신인 거포가 가을 리그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홈런 4개를 연타하며 팀 홈런 꼴찌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충격적입니다. 롯데의 주전 3루수가 갑자기 좌익수로 뛰고 있습니다. 6년 프로 생활 동안 외야에서 단 1이닝도 뛰지 않았던 선수가 말이죠. 왜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내야진 대개편의 신호탄입니다. 상무에서 돌아오는 한동희, 그리고 FA 시장의 박찬호. 롯데는 내년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쏟아내세요. 롯데, 이번엔 제대로 해라. 이렇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극마크, 그 자랑스러운 순간의 이야기로 말이죠. 마운드에 한 투수가 섭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고 사직구장에서 부산 팬들 앞에서 그는 공을 던졌습니다. 올 시즌 20경기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2승 5패, 평균 자책점 2호, 솔직히 화려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8월까지 5선발로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했지만 팬들의 기대를 완전히 만족시키진 못했죠. 근데 말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전력강화위원회가 그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민석, 2022년 신인 1차 지명을 받고 롯데에 입단한 우완 투수입니다. 10월 23일 이민석은 처음으로 성인 야구대표팀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여러분, 태극마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수많은 프로 선수들이 꿈꾸지만 극소수만이 달 수 있는 그 마크입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23일 발표했습니다. 부상으로 국가대표 경기 출전이 어려워진 두산 베어스 왼팔 투수 최승용과 NC 다이노스 좌완 투수 김영규를 대신해 이민석과 삼성 라이온즈의 2호성을 발탁했다. 최승용은 왼쪽 팔꿈치 피로골절로 투구 중지 및 8주 뒤 재검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영규 역시 왼쪽 어깨 불편함으로 8주 동안 투구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아 태극마크를 반납했죠. 그 자리에 이민석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표팀은 K-베이스볼 시리즈를 위한 것입니다. 일정은 이렇습니다. 11월 8, 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체코와 2경기, 11월 15일, 6일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과 2경기. 이게 그냥 평가전이 아닙니다.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 볼 클래식 WBC 미아에서 같은 조 C조에 편성된 두 팀의 전력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취지죠. WBC 예선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석은 정규 시즌 성적은 아쉬웠지만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올 시즌 선발진에 합류해 20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5.2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좋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8월까지 5선발로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1군 마운드를 밟으며 경험을 쌓았고 실패 속에서도 배웠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함께 발탁된 삼성의 이호성은 정규 시즌
5시 왈발 경기에서 7승 4패, 9세이브, 3홀드, 평균 자책점 6.4를 기록했습니다. 정규 시즌 성적만 보면 이호성도 기복이 있었죠. 근데 이호성은 포스트 시즌에서 7경기 무실점 행진을 벌였습니다.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직구를 앞세워 삼성의 뒷문을 든든히 지켰죠. 미스터 제로로 활약하며 전력강화위원들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이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시즌 숫자는 아쉬웠지만 젊고 가능성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인정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가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올해 7위로 시즌을 마감한 팀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민석은 이제 체코와 일본을 상대로 마운드에 오를 겁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롯데를 대표해서, 부산을 대표해서 공을 던질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2월 도쿄돔 일본과의 경기, 이민석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태극마크를 단 유니폼을 입고 일본 타자들을 향해 공을 던지는 모습을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올 시즌은 아쉬웠지만 이민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WBC, 만약 이민석이 최종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다면 그럼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민석 선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1월 K베이스볼 시리즈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롯데 팬들이, 부산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이민석 선수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살 거포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타석에 한 선수가 섭니다. 20살입니다. 신장 185cm, 체중 100kg, 당당한 체격을 자랑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쾅! 공이 담장을 넘어갑니다. 홈런입니다. 다음 타석 또 담장을 넘깁니다. 홈런입니다. 그 다음 경기 또 홈런입니다. 그 다음 경기 또 홈런입니다.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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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가을 리그만 4개의 홈런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동현, 20살입니다. 제물포고 부산과기대 출신으로 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4순위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우투자타 외야수죠. 여러분, 롯데가 얼마나 홈런에 목말라 있는지 아십니까? 올해 롯데의 팀 홈런은 75개였습니다. 10개 구단 중 꼴찌입니다. 1위 삼성은 161개입니다. 롯데의 2배가 넘습니다. 삼성의 디아즈 혼자서 50개를 쳤는데 롯데팀 전체가 70개입니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100홈런에도 못 미쳤습니다. 9위 두산이 102개. 더 가혹한 건요, 벌써 3년 연속 20홈런 타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20홈런 타자가 은퇴 시즌 2022년 23개의 이대호였어요. 그래서 롯데는 한층 더 거포가 간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김동현이 그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KBO 가을리그 폴리그에서 김동현은 롯데의 4번 타자 1루수로 출전 중입니다. 이미 대학 무대를 평정했던 거포답게 홈런 4개를 터뜨리며 장타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10월 19일 장수전에서 멀티 홈런을 가동했고요. 20일 대학 선발팀 전에서도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적을 보십시오. 타율, 전상고 홈런 11개 타점 67개, OPS 출루율 장타율, 구이지호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1군 무대에도 잠시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팀 관계자들을 통해 주목해야 할 선수로 수차례 언급됐던 그입니다. 김동현의 장점은 단순히 홈런만이 아닙니다. 퓨처스리그에서 볼넷 52개를 고르면서 삼진은 53차례만 당했습니다. 선구안이 좋다는 겁니다. 좋은 공만 쳐낸다는 거죠. 거포 자원이 선구안까지 갖추고 있으면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특히 나승엽의 주전 1루 수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야와 1루를 두루 커버하는 김동현의 존재감이 빛납니다. 나승엽은 올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전 자리조차 못 지켰죠. 그 빈자리를 김동현이 멜 수 있을까요? 올겨울 국군체육부대 상무에서 돌아오는 한동희의 귀환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희는 상무에서 타율 4할, 27홈런, 115타점, OPS 1.55로 퓨처스 무대를 폭격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2군 무대이긴 하나 그 정도 성적이면 내년 1군에서도 활약을 기대할 만하다. 한동희, 김동현, 두 명의 거포가 내년 롯데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근데 한동희 한 명만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뒤를 바칠 만한 거포, 옵션이 마땅찮은 것도 사실이죠. 만약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 13개와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두 자릿수 홈런조차 한 명도 없는 팀이 됩니다. 그래서 김동현이 더 중요합니다. 김동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쪽으로 붙는 공이 오면 적극적으로 스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장타로 이어졌습니다. 공격적인 타격, 이게 바로 롯데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어서 김동현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 기록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타격에서는 다양한 투수들의 공을 보면서 제 것을 만들고 수비와 주루에서는 기본기를 잊지 않도록 몸에 익히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기본기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야망은 분명합니다. 내년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는다는 마음으로 마무리 훈련과 교육리그에 임하고 있습니다. 1군에 필요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각오가 느껴지십니까? 20살 청년이 롯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 홈런 꼴찌의 갈증을 자신이 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13, 100킬로의 거구가 사직구장에서 담장을 넘기는 모습,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20홈런 타자가 없었던 롯데, 한동희와 김동현이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내년 사직구장, 김동현 하고 팬들이 외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김동현을 믿으십니까?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주전 3루수가 갑자기 좌익수로 뛰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본 게 맞습니까? 손호영이 좌익수로 뛰고 있습니다. 6년 프로 생활 동안 외야에서 단 1이닝도 뛰지 않았던 선수가 말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육리그 성격의 울산 KBO 폴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최근 롯데는 교육리그에 손호영을 보냈습니다. 근데 손호영의 포지션이 낯섭니다. 10월 20일 장수 휴즈홀스 중국과의 경기 좌익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10월 21일 대학 선발팀과의 경기 또 좌익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10월 22일 삼성과의 폴리그 경기 또 좌익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3경기 연속 좌익수입니다. 3루수와 2루수가 주 포지션인 손호영이 외야수로 나선 적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2020년 LG에 입단한 이후 올해 롯데에서까지 6년 동안 외야수로는 단 한 경기도 단 이닝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손호영의 여정을 봅시다. 지난해 트레이드로 롯데에 합류한 이후 손호영은 복덩이가 됐습니다. 주전 3루수 자리를 꿰찼고 타격에서도 잠재력을 터뜨리며 102경기 타율, 0.77, 3구육 8타수, 126안타, 18홈런, 78타점, OPS 892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팀 내 홈런 1위에 장타력을 선보였죠. 롯데 3루수 고민을 덜어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97경기 타율 250, 328타수 82안타, 4홈런 41타점, 오피스 .36의 성적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가 반짝이었다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비에서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4개의 실책을 범했는데 올해는 실책이 이하 17개로 늘었습니다. 특히 3루수 자리에서 실책이 16개였습니다. 2루수 1개. 3루수 자리에서 송구 실책이 잦아졌습니다. 짧은 거리의 송구에 부담을 갖는 선수들이 외야에서는 먼 거리를 던지기에 송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어깨도 약한 편이 아니기에 손호영을 좌익수로 보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야진 대개편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손호영을 외야수로 보내게 되면 다가올 시즌 롯데는 내야진 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일단 손호영과 동포지션에는 롯데 최고 거포 유망주인 한동희가 상무에서 전역합니다. 한동희 씨는 상무에서 타율 4할, 385타수 154안타, 27홈런, 175타점, OPS 1.155로 퓨처스리그를 폭격했습니다. 손호영을 포함해 3루수가 가능한 박찬형, 한태양, 김민성의 한동희까지 합류하게 되면 포지션 정리가 필요합니다. 손호영이 가능한 2루수도 고승민, 한태양, 이호준 등이 가능합니다. 그중 타격에서도 한 방이 있는 손호영을 외야수로 전향시키게 되면 선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박찬호 등 내야 FA 자원을 영입하게 된다면 내야진 정리는 불가피하기에 손호영의 활용폭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야진에 윤동희 말고는 마땅한 우타 외야 자원이 없습니다. 황성빈, 장두성, 김동혁 등 발빠르고 컨택 위주의 좌타자들이 몰려있기에 다양성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방이 있는 외야수는 없기에 손호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롯데는 내년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한동희가 돌아옵니다. 박찬호를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현이 올라옵니다. 손호영은 외야로 갑니다.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구상이 2026년에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테스트 차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의 구상을 통해서 롯데는 2026년을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호영의 외야 전향 성공할까요? 한동희와 김동현이 내년 롯데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박찬호 영입은 이루어질까요? 내년 롯데는 정말 달라질까요? 8년 연속 포